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수기요법의 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기요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교정학적으로는 카이로프락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양의 경락학이 있죠. 그리고 이 척추의 추간공을 통해서 순환이 되는 인체의 가장 맑고 깨끗한 호르몬 CSF라는 뇌척수액이 있습니다. 그 뇌척수액의 흐름을 이 5g만의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압으로 순환시키는 또 두개청골요법, 크레이널 세크럼 테라피라고 CST죠. 그러한 등등 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AK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Applied Kinesiology라는 응용근 신경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신경, 너브, 이 신경인데 그 신경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근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수기요법들을 보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건 단점은 배제시키고 장점들만 취합을 해서 어떤 applied, 응용된 근육의 신경학이다. 그래서 그걸 applied kinesiology, AK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수기요법의 장점들을 모으다 보니까 크게 동양의학의 장점이 흡수가 됐고요. 또 서양의학의 장점이 골고루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Applied Kinesiology라는 이 수기요법, 이 학문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아주 절묘한 만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AK라는 거는 언제 이 탄생이 됐냐? 미국에 조지 굿 하트라는 카이로프락틱 그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1964년도 정도에 한 환자분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약 90%에서 95% 정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5%에서 10% 정도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게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 찾아봐도 다 난 것 같은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또 질병과 상관이 없는 어떤 근육도 약화가 돼 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참 이상하다. 근데 그 약화된 근육이 뭔가를 봤더니 전거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은 나중에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는 경락학을 또 배우시겠지만 그 경락학에서 족태음 비경의 맨 마지막 혈, 종지혈, 바로 이 옆쪽으로 흐르는 가장 중심, 여기에 대포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 대포라는 혈이 바로 전거근의 트리거 포인트인데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에 어떤 결절이 있더라. 그래서 그 결절이 어디 쪽에 있냐 봤더니 시작되는 근육, 기시, 이걸 오리진이라 그래요. 오리진 근육과 다음에 끝나는 근육, 종지근, 이걸 인서션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의 어떠한 결절이 만져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당 질병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 근육의 결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시의 결절 부위와 종지의 결절 부위를 잘 만져줬어요. 열심히 만져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결절 부위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낫지 않았던 부분이 완전히 낫게 된 겁니다.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R&D 한 그 결과가 바로 AK의 시초입니다. 시초. 그때 나온 테크닉이 바로 우리가 근육학에서 많이 쓰는 기시종지 테크닉이에요. 기시종지 테크닉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저 줄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잡고 한 사람이 끝을 잡습니다. 그 둘이 이렇게 돌려요. 둘이 돌리지만 줄 전체가 크게 원을 그리죠. 그 사이에 뛰잖아요. 즉 시작과 끝만 잘 관리를 해줘도 전체를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그 기시종지 테크닉입니다. 그 시초가 바로 이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기가 막히게 탄생되고 발견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더 많은 감춰져 있는 인체 신비는 많을 겁니다.
여태까지 많은 수기요법 중에서 이 AK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학문인데, 이 학문을 보면은 근육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진단을 해요. 근육이라는 것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봤더니 우리가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장체표 반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장, 비세랄이 됐든 림프, 호르몬이 됐든 혈액이 됐든 우리의 이 내장에 있는 어떠한 모든 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표현을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이 체표, 즉 피부나 근육을 통해서 나 여기 아파요 라고 경고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걸 바로 내장체표 이론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증이나 이 질병은 무조건 아프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통증이나 질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통증과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통증은 하나의 경고성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더 불쌍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 통증을 잘 느낀다는 건 아직까지도 통증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통증의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통각 수용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피부나 근육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 검사를 하죠. 바로 피부에다가 이 도자, 이 폴라리티, 양극과 음극이 있는 도자를 딱 우리가 대죠. 그럼 그걸 피부에다 댔지만 우리는 심장의 움직임 건강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내장체표 이론이라는 반사 이론이라는 걸 근거로 이 AK에서는 모든 질병은, 통증은 근육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근육과 해당되는 원인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나를 봤더니 그게 바로 이 옆에 있는 AK 장부에 따른 해당 근육 총 46개의 근육으로 진단을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다른 근육의 어떤 반응으로 봤을 때 다른 데는 다 강해요. 근데 전거근이라는 근육만 약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그 전거근이라는 근육만 관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단편적인 관리였는가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전거근이라는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근육 자체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폐라는 장기의 문제까지 올 수가 있다. 또한 경락학적으로는 이 폐라는 장기가 주관을 해서 폐라는 장기가 움직이는 하나의 기의 에너지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손에서 움직이는데 그걸 가지고 수태음 폐경이라고 합니다. 그 경락선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폐라는 장부가 주관하는 근육이 바로 또 전거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거근만 있느냐? 아닙니다. 폐는 오해완근. 자, 굴곡시키는 근육이죠? 다음에 중삼각근, 후삼각근. 자, 외전시키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횡격막. 자, 우리들은 모든 게 세로로 움직여요. 세로로 움직이는데 모든 게 다 세로로만 이어져 있다면 사람은 다 그냥 버려지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적절히 여당을 제어하는 게 야당이듯이 이 가로로 제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횡격막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관략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스스로가 목을 매서 돌아가신 분들을 뵈면 관략근이 다 열려 있어요. 다 배설을 합니다.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적절히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죠. 누군가가 적절히 제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자율신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교감신경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이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 즉, 그 음양의 조화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 뭘 준다? 건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그러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뭐냐?
음양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근본책은 뭐냐면 깨져 있는 음과 양을 균형을 맞춰만 주면 되는 거예요. 경락도 마찬가지,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근육이 우리가 건강하려면 오른쪽의 이두근도 O라는 어떤 텐션, 긴장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반대쪽도 O라는 긴장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을 끌고 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더 많이 갖고 왔어요. 얼마만큼? 이만큼 갖고 왔다 쳐요. 그럼 여기는 7의 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는 5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10이라는 이 한계가 늘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는 뺏긴 거죠. 얼마만큼? 이만큼 뺏겼어요. 그래서 3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갖고 온 여기는 더더욱 단축이 돼 있을 거예요. 단축. 뺏긴 이곳은 늘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관리법은 뭡니까? 근육학적으로 봤을 때도 단축된 곳은 마사지가 됐든 아니 롤핑이 됐든 여러 가지 어떤 수기요법으로 이완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완된 곳은 어떻게 해줘야 해요? 강화를 시켜서 더 단축, 텐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잘못해왔어요. 어디가 단축이고 이완인지조차도 진단을 못해. 혹 진단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들이 해왔던 것은 뭐냐면 단축된 데도 이완이고 이완된 데도 이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마사지 기법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어떤 치료하는 법칙을 알아서 균형이 상실된 음양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강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냐? 어떤 통증이나 질병이 온 걸 가지고 그걸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자연 치유력이에요. 이 자연 치유력을 우리는 회복을 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이 바로 상실된 균형, 깨어진 균형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통증과 질병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근본적인 이 사명감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이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라는 학문이 만들어졌는데 이 학문을 보니까 요축 한번 봐볼까요? 건강의 4요소, 혹자들은 건강의 3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추간공의 5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조지 굿하트라는 이 박사님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게 아픈 안 좋은 게 왔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건강의 4요소와 추간공의 5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건강의 4요소는 뭐냐? 첫 번째가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 이거는 스트럭처예요. 우리 몸의 구조. 즉 뼈대, 근육.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근복이라 그래요. 근복. 근복. 그래서 이 근육 안에 근복. 이걸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스핀들, 근방추라고 합니다. 자, 이 근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세포가 중요하니까 세포막이 있듯이 그래서 여기에는 파시아라는 근막이 보호를 합니다. 근데 근육과 근막은 혼자서는 존재를 못해요.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뼈예요. 그리고 이 뼈가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함께 움직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건이라는 힘줄입니다. 이게 텐던이에요, 텐던.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진단할 때도 움직일 때 아프냐, 가만히 있을 때 아프냐, 이걸 가지고 또 진단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페인이 더 많다 하면은 이거는 건, 텐던의 문제다. 그래서 텐던을 관리해 주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이거는 근복, 즉 스핀들, 근방추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쪽만의 지지대로 이게 지탱이 될까요? 반드시 반대쪽에도 뼈가 있죠. 그래서 이 조인트라는 관절이 서로가 연결이 또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리가먼트라는 인대예요. 그래서
이 근육과 골격, 즉 근골격을 보더라도 4개의 구성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러한 구조적인 이 스트럭처,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피지컬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구조예요. 이게 건강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근육만 건강하면 되냐?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헬스, 이 펌핑으로 근육만 막 키우신 분들은 오히려 제 눈에는 환자로밖에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도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먹어야 돼요.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영양가 있게 먹어야 돼요. 근데 또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자기가 태어난 DNA,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 화학적인 부분, 이걸 뭐라 그래? 케미칼. 화학적인 부분을 또 건강의 하나의 요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 먹어도 아파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요소로 보는 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 멘탈, 이모션. 자,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네. 그 화병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화병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뚜껑 열렸을 와 바로 쓰러집니다. 반드시 어떤 멘탈적인 부분도 건강에 지대한, 오히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멘탈이나 화학적인 부분들이 더 큰 건강에 침해를 끼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운동만 한다고 근골격이 좋아질 것인가? 잘 먹는다고 좋은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보십시오. 게이트, 보행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트. 의사분들은 그러죠. 열심히 걸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오른쪽 다리가 짧아요. 단족입니다. 왼쪽 다리가 길어요. 장족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죠. 이건 바로 시계추의 원리입니다. 위에는 요만큼 흔들리는데 아래는 이만큼 흔들려요. 즉 다리 길이 1cm 차이가 허리의 정상 각도는 5도 이상의 각도의 변이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 위쪽은 훨씬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는 발의 부피가 전신을 지탱하고 전신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올바로 맞춰주지 않고 열심히만 걸어봐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틀어진 곳을 정상으로 잡아놓고 나서 열심히 걸어라 했을 때 건강해지는 거야. 그렇죠? 또 마찬가지예요. 화학적인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천의 체질이에요. 선천의 체질. 태어날 때 누구나가 연월일시라는 사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누구는 태양의 기운을 많이 쪼이고 누구는 달의 기운을 많이 쪼일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군 여름에, 누군 겨울에 태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육장육부는 어느 건 강하고 어느 건 약하게 태어나요. 그걸 정확히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그냥 비타민 무조건 좋아. 육식 무조건 나빠. 채식 무조건 좋아. 이거는 올바르지. 자기에 맞는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치아의 개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 화학적, 이 케미칼적인 이 아주 참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 치아의 개수를 한번 봐볼까요? 총 몇 개죠? 자, 4개, 8개, 20개. 총 32개의 치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치아가. 4개는 뭐예요? 바로 송곳니예요. 8개는 뭡니까? 위에 4개, 밑에 4개. 앞니예요. 20개는 뭐예요? 저작, 음식을 씹는 어금니예요. 개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비율로 나누면 1대 2대 5란 말이죠. 자, 송곳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육류. 육류를, 고기를 찢어서 먹죠. 다음에 앞니로는 뭐 합니까? 야채나 과일을 자르죠. 어금니로는 뭐예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 이런 것들을 저작을 해서 뭉겨버려요. 다시 말하면 육류를 하나만큼 먹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들은 채소나 과일을 따블은 먹어줘야지 건강하다. 1대 2로 먹을 때 우리들은 밥을, 국물을
5만큼, 5의 배수만큼은 먹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건강의 가장 이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에 자기만의 바코드, DNA, 체질을 더해서 화학을 먹어야지 제대로 건강하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래서 또 하나 강의하는 게 바로 선천의 체질의학입니다. 사주 명리학을 바탕으로 한 체질의학. 그때 이제 가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거예요. 특히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세요. 옷가게 하시는 분들. 집안에서 부부하고 한바탕 했어요. 나와서 고객이 옵니다. 원래 성격대로 하면 어때요? 원래 오늘 스타일대로 하면, 감정대로 하면, 왔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오셨어요! 또 이래야 돼요. 감정을 치료하고 오셨어요가 아니에요. 치료하고 오셨어요 하면은 괜찮은데, 그걸 숨기고 오셨어요 하고 미소를 띄웁니다. 몸이 더 전문용어로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의 사요소는 바로 여기서 얘기한 음양의 어떤 밸런스를, 이 상실된 밸런스를 먼저 올바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걸 관리를 올바로 했을 때 진정한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 화학, 정신이 올바로 잘 순환이 될 때 바로 우리 몸은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는 다시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정보와 에너지를 같이 보는데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움직였을 때 우리 몸은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기회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림프도 원활한 시스템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뇌척수액도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균형도 좌우균형이 다 맞춰지고. 그래서 이러한 건강의 사요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추간공의 5요소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 이제 이 전체의 이 기둥을 뭐라 그러면 척추라고 해요. 이건 이제 버터브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하나의 이 분절의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가시같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시 같은 그 스피노스, 그 돌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 즉 SP가 있고요. SP라는 극돌기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누군가 옆에서 딱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다, 가로로 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즉 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극돌기와 두 개의 TP를 하나의 분절로 보는 거예요. 그걸 세그멘탈이라고 합니다. 이 세그멘탈이 총 24개, 그리고 세크럼, 선골과 컥시스, 미골, 총 26개의 세그멘탈로 이루어진 게 바로 스파인이다. 네. 그럼 이 스파인, 척추 안으로는 이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척추 사이의 공간, 즉 추간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추간공 사이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추간공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추간공을 통해서 바로 신경계, 림프계, 혈관계, 경락계, 그리고 CSF라는 뇌척수액이라는 5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움직여요. 이 요소들이 우리 몸의 전신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신경계는, 우리는 뇌에 또 척추에 중추신경이 있어요. 그럼 뇌는 몇 개냐? 12쌍의 중추신경. 척추는 31쌍의 중추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뇌와 척추신경이 자율신경, 즉 교감과 부교감이라는 자율신경이 지배하에 전신으로 뻗어나가요. 그 전신으로 뻗어나갈 때 어떻게 뻗어나가냐? 바로 원심성 신경으로 뻗어나갑니다.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더 사지로 확산돼서 빨리빨리 멀리 퍼져나가야죠. 그래서 원심성 신경으로 오른쪽으로 막 돌아요. 그러니까 확산이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구심성 신경으로 다시 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왜 구심성 신경으로 돌아오느냐? 어떤 자극에 대해서 빨리 뇌로 속히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심성은 어떠냐?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더 이거는 확산이 아니라 더 안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트랙을 보면 이 왼쪽으로 우리가 뛰죠. 기록 단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심성 신경 1이 움직일 때 구심성 신경은 5의 배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지 말단에 있는 어떠한 자극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올라오기 위해서 구심성으로 오고, 그래서 뇌에서 그거를 바로 또 운동신경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끔한 걸 밟았어요? 감각신경이 바로 와요.
그리고 나서 운동신경으로 내려가서 아 따가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신경계를 추간공에서 역할을 해요. 즉 카이로프락틱의 학문을 보면 관절이 하나 이렇게 세그멘탈이 틀어졌습니다. 틀어지면 어떻게 돼? 그 틀어짐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진행되고 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프레스를 받는 거예요.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경이 어디로 갔냐? 위로 갔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가 약화 또는 질병이 되겠죠. 심하면 위암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카이로프락틱에서도 틀어져 있는 척추를 교정한다. 그건 바로 궁극적으로 신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 바로 림프와 혈관이에요. 우리 몸의 체액은 크게 혈액과 림프액으로 구성이 돼요. 림프는 임파라고도 하죠. 자, 이 혈액은 뭐냐면 산소와 포도당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각 세포로 갑니다. 각 세포로 가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액이 가면서도 노폐물을 배출할 것이고 또 일하고 나서 노폐물 배출하죠. 그 배출된 노폐물을 누군가는 청소부 역할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림프라는 것이 합니다. 그래서 혈액과 림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추간공을 통해서 림프 시스템과 혈관 시스템을 함께 또 잡아줍니다. 그걸 어떻게 잡느냐? 바로 리플렉스 되는 반사 포인트가 있어요. 그 반사 포인트를 우리가 AK의 치료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아볼 것이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원활하게 흐름과 동시에 바로 동양에서 중시하는 경락이라는 것도 잡아줍니다. 어디서? 추간공에서. 자, 서양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을 놓고 연구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해부학, 생리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양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탄생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요. 이게 오리엔탈 포지션입니다.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몸으로 경락이 흘러서 땅의 지기를 받고 다시 순환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 기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서 7cm 이내에 그 기가 존재를 해요. 그걸 아우라라고 합니다. 이 아우라라는 것을 통해서 좀 이따 말씀드린 메리디안 트레이싱이라는 테크닉을 배우게 될 거예요. 즉, 내 몸에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7cm 이내에서 내가 좋은 폴라리티에서 이 포지티브, 즉 좋은 기운이, 긍정적인 기운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좋은 기운을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계도 조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CSF라는 뇌척수액을 조절을 해요. 자, 뇌척수액이라는 거는 인체의 가장 맑고 깨끗한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뇌실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어디로 가면 이 추간공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이 세크럼이라는 선골에서 도착을 해. 그리고 다시 턴해서 다시 뇌로 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이 뇌척수액의 순환 주기가 4번에서 5번이에요. 근데 통증이 있고 아프다. 음양의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뇌척수액의 흐름 횟수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자, 스콜리오시스라는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측만이면 이렇게 커브를 형성할 겁니다. 그럼 뇌척수액이 일직선이 되지 쫙 내려올 텐데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또한 이 바로 추간공의 역할이다. 그래서 건강의 4요소와 추간공의 5요소를 통해서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에서는 모든 것을 치료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까 내장체표 반사이론이라고 그랬죠? AK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근반응 검사예요. 즉, 모든 진단은 근육의 반응을 보고 검사합니다. 진단을 해요. 그럼 근육의 반응이라는 건 뭐냐? 딱 2가지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어떠한 반대적인 힘을 줬을 때는 strong,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strong indicator muscle. 해서 강한 지표 근육이다. 약한 겁니다. 약한 거. 이거는 뭐예요? weak, weak. 그래서 약한 근육만 우리들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강한 거는 냅두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강해.
부신의 아드레날린이 항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완을 시켜줘서 다시 근반응 검사가 잘 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항상 약해. 그분 같은 항상 약한 원인을 해결하고 근반응 검사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근반응 검사를 통해서 AK에서는 모든 통증과 질병을 진단하는데 이 근반응 검사를 위해서 먼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I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M 이게 인디케이터 머슬이에요. 즉 지표가 되는 근육이다. 어떤 지표?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한 근반응 검사를 하기 위한 지표. 일반적으로 전삼각근이라는 근육 또는 다리에서는 TFL이라는 대퇴근막 장근이나 아니면 중등근 이런 근육들을 이 IM 즉 지표 근육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한번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자, 네. 자, 저쪽 보시고. 자, 제가 전삼각근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팔을 굴곡시키는 근육이에요. 이게 바로 전삼각근입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근육은 물론 조금씩 영향은 주지만, 가장 주된 근육, 주동근이라고 합니다. 그 주동근은 바로 이 전삼각근만 딱딱해져요. 그쵸? 내려보세요. 약해. 올려보세요. 요것만 딱딱해져. 그럼 이 전삼각근이라는 근육이 지표 근육이 되려면 이게 강해야지 되겠죠. 애초에. 근데 이게 계속 약해. 그럼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 근육을 이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가 강하려면 먼저 우리의 몸을 기본적으로 좋게 세팅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걸 가지고 미리 테스트한다? 즉 프리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 테스트. 그렇게 해서 이 근육을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근육을 왜 이 지표 근육이 필요하냐? 이 근육만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어디 아프세요? 만약에 머리 아프다. 명치 아프다. 아니면 대흉근 쇄골지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대요. 그럼 여기에 TL을 시킵니다. TL이 뭐냐면 테라피 로컬리제이션에서 치료를 하기 위한 어떤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 부위에. 그래서 그걸 TL이라고 하는데 TL을 나의 한 손으로 TL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근반응 검사, 즉 근반응 검사를 하는데 어떤 걸로? 건강한 지표 근육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 근육은 약해지겠죠.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이 근육은 여전히 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IM을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TL, 테라피 로컬리제이션이라는 치료적 접촉보다 한 단계 또 진보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챌린지라는 겁니다. 도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냐? 여기 딱 됐어요. 근반응 검사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진단을 합니다. 좀 이따 무드라를 알아볼 건데 만약에 이게 허에서 왔냐 실에서 왔냐를 알아볼 때 이렇게 한번 알아봐요. 이거는 허증일 때 반응이 나타나고 요거는 실증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요 액션을 하나 더 취했어요. 자, 저는 IM이라는 근육을 먼저 프리테스트 통해서 정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치료적 접촉, 테라피 로컬리제이션, TL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허하냐 실하냐를 알아보는 거야. 그게 뭐다? 바로 허실의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약화되나 강화되나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TL과 챌린지라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는데 그걸 위해서 바로 우리들은 뭐 한다? 지표 근육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 IM이라는 지표 근육을 만들고 나서 근반응 검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면 그걸 치료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 IM을 만들기 위한 그 프리테스트, 미리 테스트라는 거야. 진짜 근반응 검사를 통한 진짜 테스트가 아니라 이젠 이걸 위한 미리 테스트.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봐볼까요?